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과목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88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88번에 보시면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의 요 채광하고 조명 설비에 관한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전선은 내화나 내열 전선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그다음에 이 전멸 스위치는 스파크 때문에, 점화원 때문에 스파크 같으면 스위치 여러분이 누르다 보면 스파크 발생하죠. 그래서 이 전멸 스위치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폭 등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감지기 설치할 때도 이런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장소에는 일반 감지기가 아닌 방폭 감지기 설치하죠. 그다음에 채광 설비, 요건 그 실내를 환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그 햇빛을 받는 그런 그 하나의 창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채광 설비는 불연 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거,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채광 면적을 최대가 아니고 채광 면적은 최소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채광하고 조명, 환기 설비의 그 설치 기준 여러 번 읽어보세요. 채광 설비는 불연 재료로 해야 되고 채광 면적은 최소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조명 등은 방폭 등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전선은 내화나 내열 전선으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전멸 스위치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 그다음에 환기 설비는 자연 배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요. 급기구라는 것은 여러분이 저장소가 있으면 이 환기 설비는요, 강제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 의해서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급기구는 이 낮은 부분에 설치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화 방지망 설치하죠. 그래서 이 급기구는 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씩 설치하는데 그 크기는 800cm 제곱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의 단면적은 800cm 제곱 이상. 그런데 바닥 면적이 150제곱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150제곱 미만일 경우에는 이 급기구 면적이 틀려져요. 그래서 바닥 면적이 60, 급기구는 150, 60에서 90일 경우에는 급기구 300, 90에서 120일 경우에는 450, 120에서 150일 경우에는 600에서 보시면 얼마씩 늘어나는 거예요? 150씩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사이는 전부 다 30 차이죠. 90에서 30 더하면 120, 120에다 30 더하면 150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급기구는 이렇게 낮은 곳에 설치한다는 거, 그리고 인화 방지망. 그 다음에 여기 환기구 있죠? 여기 환기구라고 하면 환기구는 이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고정식 벤틸레이터나 루프팬 방식으로 한다는 거에서 여러분이 꼭 이거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89번 나가죠. 89번은 제1류 염물 중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그 주의사항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주의사항은요, 천천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쉽게. 자, 위험물 인류는 물질의 특성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금수성인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나머지 그 밖의 것. 자, 이류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금수성인 철분하고 금속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가 있죠.
다음에 그 밖의 것. 자, 삼류는 두 가지로 구분해요. 자연 발화성하고 금수성. 사류는 전부 다 인화성 액체죠. 자, 오류는 전부 자기 연소성. 육류는 전부 다 뭐예요? 산화성 액체.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은 이게 금수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사항은 화충 물가공이에요. 화가 화기주의나 화기엄금이 들어가고요. 충은 충격주의, 물은 물기엄금, 가는 가연물 접촉주의, 공은 공기 접촉엄금. 자, 알칼리 금속 화산화우려 인류는 이게 화기하고 충격주의 들어가죠. 그 다음이 여기 물기엄금이 들어가죠. 물기엄금. 그 다음에 가연물 접촉주의. 네 가지가 들어가죠. 화기,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자, 그 밖의 것은요, 요 물기주의만 빼면 되죠.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가 빠지고요. 가연물 접촉주의만 들어가죠. 자, 1위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요건 화기주의하고 금수성이니까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는 당연히 화기엄금만 들어가고 그 밖의 것은 화기주의. 그 다음에 삼류는 요 자연발화성 황린이죠. 황린은 물속에 보관하죠. 그래서 요거는 화기엄금하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공기 접촉엄금 들어가야 되죠. 금수성이니까 요거는 물기엄금만 들어가죠. 물기엄금. 자, 사류는 인화성 액체니까 화기엄금. 오류, 충격을 주면 폭발하죠. 해서 충격주의, 화기엄금. 육류는 전부 이건 가연물 접촉주의. 이거 여러분이 주의사항 암기하면 한 문제는 맞아요. 거의 한 문제는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표시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물기엄금 들어가죠. 금수성, 화기 충격도 들어가고, 공기 접촉엄금. 이건 대기 중에서 자연 발화성은 없기 때문에 공기 접촉엄금은 안 들어가죠. 다음 90번 나가죠. 자, 90번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안전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 제조소하고 일정 어떤 공작물하고의 그 안전거리인데요. 딱 그 육류 위험물만 취급할 경우에는 예외가 되죠. 그래서 요 육류는 안전거리 제외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 제조소의 안전거리에 보면 육류 위험물만 취급할 경우에는 제외죠. 그래서 요 안전거리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7000V 초과 35000V 이하. 그 다음에 35000V 초과. 그 다음에 요 주거용. 여기까지는 3, 5, 10. 그 다음에 가스계통은 다 20. 그 다음에 학교, 병원, 극장 30. 그 다음에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에서 요건 50. 2, 3, 5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감초예요, 감초. 매번 나와요. 다음 91번 나가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에 요 압력계하고 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안전장치가 아닌 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안전밸브를 병행하는 경보장치 들어가고요. 감압밸브 들어가고 압력상승 정지시키는 장치 들어가고 파괴판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닌 것은 요 밸브 없는 통기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안전장치 4가지는 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92번.
옥외에서 액체 오염물을 취급할 때 설비의 바닥에 둘레에 설치하는 턱의 높이죠. 자, 여기에 옥외에 무슨 탱크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오염물을 갖다 취급할 경우에 약간 이렇게 경사를 두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게 뭐랄까, 과대 포장하고 너무 크게 지금 경사를 크게 한 거예요. 기울기를. 이쪽에다가 뭐를 설치하냐, 이렇게 턱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 둘레에다가 삥 둘러가면서. 요 높이를 물어본 거예요. 이게 0.15m 이상의 높이로 해야 되죠. 턱의 높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옥외에 액체 오염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요 바닥 기준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바닥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바닥의 최저부에는 집유 설비한다는 거. 즉 이 끝부분에는 이렇게 집유 설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 20도씨에서 100g의 용해 드는 양이 1g 미만, 즉 1%죠. 용해도가 1% 미만인 것은 집유 설비에다가 유분리 장치, 기름 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다음 93번 나가죠. 자, 소화 난이도 1등급인 그 중에서 요 유황만 저장 취급할 경우에 여기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를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이 유황 나오면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물분무 소화 설비예요. 유황만 저장할 경우.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답이죠. 그래서 이 소화 난이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그거 다 여러분이 암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유황만 저장 취급할 경우에는 물분무. 그 다음에 인화점 70도 이상 사료염물 저장 취급할 경우에는 물분무 등이에요. 물분무 등인데,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있는데, 요 우연물 쪽에서는요, 이산화탄소 설비하고, 그 다음에 이너전 기체 있죠. 이걸 다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라고 그래요. CO2도. 다음 94번 나가죠. 자, 이 94번은 지하 탱크 저장소에다가 경유 2만 리터, 그 다음에 휘발유 10,000리터의 저장 탱크를 인접해서 설치할 경우에 탱크에 상호 간의 거리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탱크 간의 상호 간의 거리는요, 즉 지하 탱크 저장소에서 탱크 상호 간의 거리는 지정수량 요 100배 이하, 그 다음에 지정수량 100배 초과. 그래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일 경우에는 0.5m의 거리를 두고요. 10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1m의 그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 요거 경유하고 휘발유의 그 지정수량의 배수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이 경유는 사류에서 몇 석유류예요? 요건 2석유류의 비수용성이죠. 그럼 지정수량이 2석유류죠. 5, 2, 4, 10이 되니까 1000리터죠. 비수용성. 그 다음에 휘발유. 이거는 사류의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마찬가지로 비수용성이죠. 그럼 50리터예요. 50리터. 아, 50리터가 특수인화물이죠. 200리터죠. 200리터. 5, 2니까 200리터. 그래서 이 경유의 그 지정수량의 배수는 2만 리터를 지정수량인 1000리터로 나눠준 거고요. 그 다음에 휘발유는 저장량이 10,000리터죠. 지정수량 200리터로 나눠서 계산해보면은 지정수량의 70배예요. 그럼 지정수량의 70배니까 100배 이하가 되니까
탱크 상호 간의 거리는 0.5m가 돼서 바로 이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참, 이 우연물은 여러분이 공부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가게 돼요, 자꾸. 그런데 너무 여러분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이 해설만 여러 번 읽어보시면요. 충분히 여러분이 여기서 그 7, 80점, 80점은 나와요. 자, 지하 탱크 저장소의 그 설비예고 기준 한번 보죠. 자, 지하 탱크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그 다음에 탱크 전용실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그 다음에 지하 저장 탱크하고 탱크 전용실 안쪽과의 사이, 즉, 이게 전용실이면 여기에다가 이제 탱크를 갖다가 하나 설치한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 요 거리예요. 전용실하고 탱크하고의 그 거리는 0.1m 이상의 거리를 간격을 유지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입자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 그다음에 저장 탱크는 이 윗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하 저장 탱크를 2개 이상 인접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그 상호 간의 기본이 1m인데 100배 이하일 경우에는 0.5m. 그다음에 지하 저장 탱크의 재질은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그다음에 압력 탱크 외는 70kPa의 압력으로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그 압력으로. 요거는 압력 탱크 외를 얘기하는 거고, 압력 탱크일 경우에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에서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오염물은. 다음에 95번 나가죠. 자, 95번은 5개 소화전 설비에서 수원 기준인데요. 가로 안에 알맞는 숫자. 여러분이 그냥 우리 화재안전 기준만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요. 오염물하고 우리 화재안전 기준하고는 틀려요. 설비하고. 그래서 오염물 제조소의 이 소화설비 설치 기준을 보면, 자, 옥내 소화전 설비, 5개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설비죠. 그래서 옥내는 수평거리가 25m 이하고 5개는 40m 이하, 스프링클러 1.7m 이하. 이건 화재안전 기준하고 같죠. 근데 방사량이 옥내는 우리가 화재안전 기준 130이잖아요. 오염물은 분당 260리터예요. 5개 소화전 우리 화재안전 기준은 350인데 오염물은 450리터 퍼 분이에요. 스프링클러는 80 똑같아요. 물분무 차고 주차장이죠. 똑같아요. 자, 방사압력 옥내는 우리가 170kPa인데 오염물은 더 세죠. 350. 5개도 350. 스프링클러 100. 물분무 350kPa. 자, 수원의 양은요. 옥내는 최대 5개까지 계산하는 건 화재안전 기준하고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분당 260리터를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7.8루베가 되는 거죠. 자, 5개 소화전은 최대, 우리 화재안전 기준은 2개까지만 계산하는데 오염물은 4개까지 계산하죠. 그래서 분당 450리터죠. 요거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스프링클러는 똑같아요. 최대 30개. 여기에다가 2.4세제곱. 물분무는 바닥 면적에다가 200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니까 요거 마찬가지로 30분 방사할 수 있는 양에서 6세제곱을 갖다가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5개 소화전은 설치 개수가 4개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4개의 소화전에다가 몇 루베를 곱하느냐. 5개 소화전이 지금 450리터 퍼 분이죠. 여기에다가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요거 계산하면 135, 13,500 리터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 세제곱으로 하면은 13.5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 4번이 맞는 답이에요. 다음에 96번 나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탱크 저장소의 그 탱크 전용실에다가 하나의 탱크를 설치하고 등유를 저장하려고 할 때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용량하고 지정 수량의 배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옥내 탱크 저장소의 그 기준을 보면은요, 옥내 저장 탱크의 그 용량은 지정 수량의 몇 배? 40배까지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사석유류하고 동식물 유류 그 밖의 것, 외의 것, 사석유류하고 동식물유 외의 것은 지정 수량의 40배가 아니고 지정 수량의 40배를 계산했을 때 2만 리터를 초과하면은 그대로 2만 리터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등유는 오염물 사류의 몇 석유류예요? 개초장의 송등테스경에서 이건 2석유류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 수량의 40배가 아니고 여기 사류 오염물, 사석유류 및 동식물유 외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2만 리터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지정 수량의 40배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사류의 이석유류는 지정 수량이 비수용성이니까 1000리터죠. 그래서 요 1000리터에 40배는 4만 리터예요. 그래서 4만 리터가 나왔는데 요 사석유류하고 동식물유 외의 것이니까 2만 리터가 초과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2만 리터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2만 리터가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양은 2만 리터예요. 그럼 2만 리터는 지정 수량의 몇 배냐? 지정 수량이 등유는 2석유류이기 때문에 지정 수량이 1000리터죠. 그래서 1000으로 나눠주면 지정 수량의 2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요 3번, 요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이해를 하고 있느냐, 요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류오염물에 밸브 없는 통기관 설치 기준 있죠? 요거 한번 여러분이 또 읽어보셔야 돼요. 요것도. 다음 97번 나가죠. 자, 간이탱크 저장소의 그 설치 기준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자, 간이 저장 탱크의 용량은 1000리터가 아니고 600리터 이하죠. 그 다음에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 탱크의 개수는 요건 3개 이하예요. 3개 이하. 그 다음에 간이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업 시험해서 새거나 변경이 아니고 오타가 났네. 변형이죠.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게 맞는 답이죠. 간이 저장 탱크를 5개에 설치할 경우에는 너비가 0.5m 이상의 공지를 갖다가 둔다. 0.5m가 아니고요. 1m 이상이죠, 요게. 0.5가 아니고 요게 1m 이상의 공지를 둬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답이죠. 그래서 이 간이 탱크 저장소의 설비 기준을 보면은요. 탱크의 개수는 최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고요. 동일한 품질의 간이 탱크 설치할 때는 2개 이상을 설치하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탱크 주위에다가 1m 이상의 공지 두고, 그다음에 탱크하고 그다음에 전용실 벽과에는 0.5m 이상 간격 유지. 그다음에 이 용량은 600리터 이하. 그다음에 재질은 탱크의 재질은 3.2mm 이상의 강철판. 그다음에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해서 변형이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되죠. 그다음에 요 간이 저장 탱크에 요 밸브 없는 통기관,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다른 탱크는 다 지름이 30mm 이상인데요. 요 간이 저장 탱크만 이 통기관의 지름이 25mm라는 거. 그다음에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 다른 건 2m 이상이죠. 45도 이상 구부리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인화 방지장치 설치하는 건 똑같죠. 다음 98번 나가죠. 자, 경유 4만 리터를 갖다가 저장하고 있는 오염물의 소화 설비의 그 소요 단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요 단위는 시험에 잘 나와요. 제조소하고 요 취급소 있죠. 여기는 내화 구조인 경우하고 비내화 구조. 그래서 이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하고, 비내화는 요거의 절반이에요. 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하죠. 그 다음에 이 저장소 있죠. 오염물 저장소는 내화 구조일 경우하고 비내화. 그래서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하고요. 비내화는 요거의 절반인 75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그 다음에 이 오염물은 지정 수량의 10배를 1소요 단위로 한다는 거.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여기 소요 단위 요 계산 방법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유는 이석유류죠. 그리고 물에 안 녹는 비수용성이니까 지정 수량이 1000리터라는 거죠. 그래서 저장 수량 4만 리터를 지정 수량의 10배, 1000의 10배로 나눠주면 4단위가 되는 거죠. 소요 단위는. 다음에 99번 나가죠. 자, 주유 취급소 내에다가 설치하는 이 고정 주유 설비, 그 다음에 고정 급유 설비의 그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기준이에요. 자, 그럼 고정 주유 설비는 뭐고 고정 급유 설비는 뭐냐? 이 고정 주유 설비는요, 이 자동차 있죠?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데 자동차에 연료로 사용하려고 넣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정 급유 설비는 이 탱크롤이 있죠? 유조차, 쉽게 얘기하면. 유조차에다가 기름을 넣기 위한 설비의 탱크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 주유 설비 또는 고정 급유 설비의 그 기준을 보면 이 주유관의 길이는 5m 이내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현수식일 경우에는 지면 0.5m의 수평면에 반경 3m였는데, 여러분 주유소 가면 이 천장에서 여기에 그 도로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쭉 이렇게 내려온 게 있죠? 주유기가. 요걸 현수식이라고 그래요. 현수식. 또 이쪽에 가면 이렇게 주유 설비가 있죠. 고정 주유 설비.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는 요 길이가 5m 이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식일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하면 요게 0.5m,
바닥으로부터. 그다음에 이 반경이 있죠. 돌아갈 수 있는 반경이 이게 3m 이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고정 주유 설비하고 급유 설비 설치 위치 보면 고정 주유 설비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 네, 부지 경계선이나 담, 건축물의 벽까지 2m 이상.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 네, 고정 급유 설비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 똑같고요. 네, 부지 경계선 및 담까지 요거는 1m 이상이에요. 네, 4번에 고정 주유 설비하고 고정 급유 설비 사이는 4m 이상이라는 거. 그다음에 100번 나가죠. 그래서 100번은 제1종 판매 취급수하고 요 2종 판매 취급수하고의 그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예요. 자, 1종 판매 취급수는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 맞죠? 자, 1종 판매 취급수의 오염물을 배합하는 실외 면적이 요게 20이 아니고 6제곱미터 이상. 요게 15제곱미터 이하죠. 그래서 뭐 2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옳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 배합실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게 우리 그 오염물 기능장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그 관리사 쪽에서도 오염물 하면 요 배합실의 그 기준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일종 판매 취급소 요 격벽은 내와 구조로 해야 되고요. 또 창이나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이나 을종 방화문 설치한다는 거. 판매 취급소는 여러분 1종하고 2종하고 구분하는데 1종이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고요. 2종이 더 커요.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 그래서 1종 판매 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갖다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그 오염물을 배합하는 이 배합실 기준이 있죠. 이게 우리 기능장 시험에서는 이걸 6가지를 쓰라고 나오죠, 주로. 그래서 이 배합하는 실의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내와 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그 다음에 집유 설비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시계, 이건 갑종만 해당이 돼요. 갑종 방화문. 이 문턱의 높이도 잘 나오죠. 이놈이 0.1m 이상. 그래서 이 오염물을 배합하는 실에 대한 기준도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오염물은 2차 시험에 나오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여기에다 치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반복을 해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큰 부담 갖지 말고요. 그럼 답이 저절로 나와요. 또 저절로 외워져요. 그리고 이 오염물은 시험 보기 어느 정도 시험 가까웠을 때 1차, 가까워졌을 때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그 고득점으로 해서는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읽어놓고 한참 쉬었다가 시험 때 가서 그걸 읽으면은 별로 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그 임박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